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79번째. 오늘은 무술년 수명을 주관하는 식상이 매몰돼 운명하신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 사연은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연인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같이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동영상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연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인의 친척분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 너무 이해가 가지 않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수명에 대해 공부하는데 수명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주의 식상이 건재하고 튼튼하면 장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본 지인분의 친척분 사주는 사주가 강해서 설계시키는 식상이 용신으로 이 식상이 삼합국을 이루고 있으니 식상이 소중한 존재도 되고 힘도 강해 장수하는 사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당사자는 작년 18년 무술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0세인데 요즘 시대에 장수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주풀이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또 어떤 것을 잘못 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수명의 통병이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연이면 채택해 주셔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이 사연이 다른 분들 사주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연이 될 것 같아서 채택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연 주신 분 지인의 사주가 되겠죠. 기축년, 기사월, 기요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이분 사연이 이분 사주가 강해가지고 본인이 기토니까 흑이죠. 흑이 강해가지고 설계시켜주는 쇠가 식상이죠. 식상을 용신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죠. 금국이면은 식상국이란 얘기죠. 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식상이 상당히 강하고 용신이 강하니까 장수하는 걸로 봤는데 왜 무술년 작년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사연이었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사주를 알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흑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연간에 있는 기토 이것도 작은 흑, 이것도 작은 흑이 되겠죠. 축토 역시 작은 흑, 사화 큰 불, 유금 작은 쇠, 병화 큰 불,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흑기운도 많고 큰 불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주에 안 보이는 거는 물이 안 보이죠. 물은 물론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기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비견. 그러면 이 기토도 비견이 되겠죠. 자, 축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병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이 많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좀 많은 그런 사주네요. 사주에 지장간에만 암장되어 있는 물은 재성이 되겠죠.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흑 기토가 4월에 태어났네요. 4화월이면 여름이죠. 초여름, 여름은 불의 계절, 나를 생해주는 계절,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 작은 흙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축토, 월간의 기토, 이렇게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흙은 없죠. 물론 사화안의 무토, 그 다음 임목안의 무토,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흙도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한번 볼까요? 불은 월지에 큰 불 사화가 힘을 보태고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큰 불이 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이 나를 도와준 오행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임목, 나를 극한 오행, 큰 나무, 작은 쇠, 유금이 내 힘을 빼간 오행이지만 사주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임목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지만은 이 나무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불을 갖다가 큰 불 병화를 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임목은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남의 편이라고는 유금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주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최강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찾아보는 관은 개수는 너무 말라버리고 암정돼 있고, 유금도 이 열기에 녹는 것 같아서 사화안의 경금 큰 쇠를 갖다가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사유축 금국을 봤다는 얘기예요. 삼합이죠. 금국. 그러면 이 금국이 이루어지면 쇠기운이 강해져서 이 강한 기운을 갖다 설기를 시켜주는 아주 큰 국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화안의 경금 정도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설기가 잘 되니까 용신으로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또 식상이 용신이 되다 보니까 수명도 길고 국을 이루게 되면 식상 국을 이루어 가지고 상당히 식상이 힘을 받으니까 장수하는 명이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셨다는 얘기죠. 일단 사주가 강하고 쇠가 용신인 거는 맞아요. 맞고, 자, 수명을 논할 때 식상의 그 질 상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가, 건재한가, 그런 걸. 그리고 또 사주의 수명을 볼 때는 조우를 잘 봐야 돼요. 너무 건조한지 너무 차가운지, 이런 조우가 무너졌을 때도 수명하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환의 용신, 경금을 용신으로 잡았는데 국을 이루게 되면 식상이 강해져 가지고 사주가 상당히 식상이 아름다우니까 좋아질 사주인데 국이 이루어진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 사유쪽 금국을 이루려면 사주의 쇠기운이 어느 정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라는 거는 열에 상당히 취약하죠. 사주에 불이 많아버리면 녹아버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사주에 쇠가 어디가 있죠? 유금하고 축 중에 신금, 그 다음에 사환에 경금이 있죠. 자, 유금을 보자고요. 유금. 이 작은 쇠는 이 열기, 목생활을 받은 병화의 열기로 이거는 거의 녹고 있죠. 녹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환의 경금은 어떤가요?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 이 큰 불이 목생활을 받은 큰 불이 상당히 조열하게 불이 열을 내고 있고, 또 문제는 물이에요. 물. 축중에 개수밖에 없는데 이 물 가지고 이 흙들에게 물 주랴, 이 불 견제하랴, 쇠 시켜주랴, 나무에다 물 주랴, 이거 가지고 되나요? 거의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거의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축토도 거의 미토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화는 이 병화의 열기까지 받아가지고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이 녹아버리죠. 축토 안에 있는 신금도 힘을 발휘를 못하고, 또 흙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토다 금매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쇠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유축 금국이 이게 문의로만 이루어졌네요. 문의로. 그래서 국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글자만 있다고 해서 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몇 프로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야 사주가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유축 건국이 되려면 사주의 쇠 기운이 왕성해야 돼요. 기운이. 그리고 좀 약간 서늘한 기운이 있어야 쇠가 또 힘을 발휘하는데, 이 사주는 조열함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고 불이 왕성하다 보니까 물이 불을 갖다 견제를 좀 해주고 흙에다도 촉촉하게 적셔주면은 좀 덜 할 텐데, 거의 가뭄이에요. 가뭄. 이 사주 여름에 물이 말라 비틀어졌고 불이 목생활을 받은 큰 불이 활활 타오르게 있기 때문에,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날씨 가뭄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들이 힘을 못 피기 때문에 사유축 건국은 절대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최강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용신은 사화안의 경금이 되고, 그래서 이 사주의 그 경금 용신이 이 사주 열기 때문에 줄줄 녹고 있는 형상이라 사주 용신이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사유축 건국을 기해서 강한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면서 열기에서 줄줄 녹고 있어서 사화 열기를 많은 불 안에 있는 경금이라 힘이 전혀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장수한다고 볼 수 없는 사주예요. 그래도 70세까지 왔던 건 이 대운의 도움이죠. 이 물기운을 64대운, 64, 65, 66, 67, 68, 68세까지는 임수까지 받아주니까 그런 대로 조우가 되니까 식상도 좀 살아나는 그런 물기운을 받으니까 이 유금이라든가 사화안의 경금이 좀 힘을 받는 운기가 됐는데, 이 술토 대운이 오면은 조열한 흙이죠. 이 흙기운이 오다 보면 토다금매가 되면서 또 조우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물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위험한데, 작년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 큰 흙이죠. 흙도 조열한 흙이고, 그러면은 이 흙이 들어오면서 조열함을 더 가중시키면서 이 많은 큰 흙이 쇠를 갖다 매몰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토다 금매, 바로 식상인 쇠가 매몰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때 수명을 다 하신 그런 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술년이.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에서도 이렇게 흉한 기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명을 다 하셨고, 이분 사주의 건강을 보면은 수분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열기는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체질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수분은 기계나 사람이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윤활유가 많아야 삐그덕거림 없이 장기라든가 이런 게 원만하게 움직이는데,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종기가 되고, 종기가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조류를 많이 먹고,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많이 먹어야 이렇게 수분 공급이 잘 되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열기는 있고, 그래서 건강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쇠가 녹아서 쇠가 폐를 주관하죠. 폐를 주관해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분 위장도 조심해야 돼요. 기토, 본인이 기토는 소화기 계통이죠.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서 윤활유 공급이 안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되고 무술년에 돌아가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